예전부터 동양인은 왜소하고 서양인은 건장하다라는 인식이 서양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장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하기 전인 아주 오래전엔 이미 모든 인종을 힘 하나로 무너뜨린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유명 배우 마동석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근육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학교 친구들이 동양 남자는 왜소하고 힘없어 보인다며 무시했고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몸을 키웠고 훗날 친구들에게 눈작은 흑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눈작은이라는 말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흑인이야말로 근육과 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종이기에 붙은 별명이었죠.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흑인들 중에서도 수십 년간 운동을 한 사람들마저도 힘 하나로 눌러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슬링 선수 박장순 씨였죠. 물론 한국의 레슬링 선수 중에는 심건우 선수와 같은 레전드들이 많지만 박장순 선수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레슬링의 경우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으로 나뉩니다. 자유형은 상하체 모두 공격이 가능하고 그레코로만형은 오로지 상체만 공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세계 레슬링 연맹 등록 선수 기준에 따르면 자유형을 하는 선수가 무려 2.4배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자유형이 훨씬 메이저한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레슬링에서 유명한 자유형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 동양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크 레슬링이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을 만큼 레슬링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대학리그까지 존재하는 미국이나 자유형 레슬링을 국가 운동으로 여기는 이란, 그리고 레슬링에 미친 나라라 불리는 러시아가 있을 뿐이었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카프가스 산맥 근처의 소수민족 다케스탄 사람들이 특히나 유명한데요. 그들은 태생적으로가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 레슬링에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케스탄에서 정식적으로 레슬링 선수로 등록된 인구가 무려 32,000여 명으로 한국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레슬링 선수층이 두터운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형 레슬링을 체교로 여기고 그레코로만형은 그 아래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자유형 레슬링 종목은 미국이나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대부분 메달을 가져갔고 아시아 선수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처럼 러시아와 이란, 미국이 지배하던 자유형 레슬링에서 그것도 가장 실력이 좋고 선수층이 두껍다는 74kg급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딴 한국인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박장순 선수인 것입니다. 박장순 선수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씨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박종석 씨도 과거 충남 도대표 씨름 선수로 활약할 만큼 보령에서는 알아주는 장사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박장순 선수도 중학교 때는 전국 소년체전 씨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으나 씨름 선수로 대성하기에는 체격의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7살이 됐을 무렵 박장순 선수는 대전 최고에 진학하면서 레슬링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당시 세계적인 선수들이 보통 4-5살 무렵 레슬링을 시작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레슬링 세계에 입문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선택은 신의 한 수로 작용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자마자 강골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고 힘없는 기술은 말장난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태릉 선수촌 선수들의 체력을 담당하던 김준성 지도위원은 자신이 보았던 국가대표 선수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들 중 하나로 쇼트트랙 김동성, 유도 최민호와 함께 레슬링의 박장순 선수를 꼽았다고 합니다. 같이 나열된 선수들 역시 엄청난 체력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또한 박장순 선수의 경우에는 모든 코치들이 등이 말도 안 되게 발달했으며 스트렝스가 엄청나다, 세계에 진출해도 서양 선수들을 압도할 피지컬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당시 박장순 선수와 결승에서 만나 패배를 했던 미국 국가대표 케니 먼데이 선수도 그는 힘이 매우 강하고 무게중심을 흔들기 어려운 선수라며 진저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시 케니 먼데이 선수는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박장순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2관왕이 확실시되는 선수였는데요. 선수층이 두꺼운 미국에서도 무려 140승 무패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소유한 선수였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금메달리스트 데이비드 슐츠 선수와 러시아 다게스탄 출신의 역대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던 부바이사 사티예프 선수도 박장순 선수에 대해 전설적인 선수라 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티예프 선수가 SNS에 글을 올리자 그를 기억하는 외국인들은 내가 본 최고로 강한 한국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자유형 레슬링은 박장순 선수 이후 무려 30년간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도 박장순 선수를 뛰어넘는 레전드 선수가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모두의 무시를 금메달로 보답한 한국 레슬링의 영웅 박장순 선수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다게스탄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어려운 상대가 바로 박장순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힘으로 밀리지 않았고 마치 바위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 한국에는 박장순 이후 30년 동안 자유형 금메달을 거머쥔 사람이 없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알 수 있지. 당시 한국 자유형 레슬링계는 항무지나 다름없었죠. 그는 한국 레슬링계의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레슬링 영웅 가면 심건호를 떠올리겠지만 저에게는 무조건 박장순이 1등입니다. 개인적으로 레슬링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인들이 심건호 선수는 잘 아는데 박장순 선수를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그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레전드 선수인데 말이야. 오히려 해외에서 더 화제가 됐었죠. 당시 괴물이라 불리던 먼데이 선수를 이겨버린 동양인이었으니까요. 먼데이 선수뿐만 아니라 괴물 같은 선수들이 질비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박장순 선수를 예의주시하지 않았었죠.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아시아인이 먼데이를 이기고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 동양인 특성상 레슬링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박장순은 그야말로 돌연변이와도 같은 선수야. 앞으로 이 같은 선수가 한국에 나올까 의문이야. 동양인이 자유형 레슬링에서 올림픽 3회 연속 진출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당시 한국의 레슬링 교육이 더 체계적이었다면 아마 3회 연속 메달도 거머쥐었을 것이다. 당시 경기를 보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버린다. 먼데이 선수가 당황해서 시간을 끌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피지컬이 좋은 이유가 있다. 이미 예전부터 저렇게 좋은 유전자들이 한국에 있었던 거야. 과거 한국인들이 먹던 밥의 양만 보더라도 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남달랐어. 나는 한국인들이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 기준엔 진짜 한국 스포츠계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야. 지금의 손흥민보다 더 대단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나는 그를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존경하는 선수이다. 그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넘어뜨렸을 때 안타까우면서도 상대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당시만 해도 동양인한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때는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동양인이 자유형 레슬링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이상으로 한국의 레슬링 영웅 박장순 선수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